다음에 2절의 배관을 보겠습니다. 배관. 배관은 유압류를 유압 펌프로 유압 탱크에서 유압 펌프를 거쳐서 제어 밸브들을 거쳐 가지고 작동기까지 보내는 그런 이제 유압류의 흐름 공간이죠. 유체를 이송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배관입니다. 주로는 금속형 배관을 사용하겠죠. 금속 배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속 배관을 사용하니까 재질이 탄소 강이냐, 알루미늄 강이냐, 뭐 동관이냐, 아니면 스테인리스 관이냐, 이런 금속관의 재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유압기계에서 뭐 시험에 나오진 않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재질과 관련해서는 기계 재료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루어지니까요. 기계 재료는 일반 기계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럼 건설기계 설비 기사 준비하는 분들은 그럼 유압 기계 재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시험 과목으로는 기계 재료라는 과목이 없죠. 건설기계 설비 기사 하시는 분들,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하는 분들은 기계 재료 공부해야죠. 기계 재료 공부해야 돼요. 기계 재료 및 기계 요소 설계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게 맞고요.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계 기사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 재료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있어.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기계 재료라는 과목이 필기 시험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건설기계 일반이라는 과목에 건설 재료로서 건설 장비의 재료로서 재료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계 일반이라고 하는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한 문제 정도는 기계 재료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기계 재료라는 과목을 다 공부를 할 거냐? 건설계 설비 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한 문제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건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가볍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찍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건설계 설비 기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따로 기계 재료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이 배관 재료와 관련해서는 유압기계에서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그런 이제 기계 재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계 재료라는 과목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죠. 유압공학 교재에 보면 막 다루어져 있는데 다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이제 갈로의 종류를 보자면요. 갈로의 종류를 보자면 네 가지 구분을 해놨죠. 주갈로, 흡입갈로, 압력갈로, 배기갈로를 포함하는 주가 되는 갈로다. 주갈로. 유압 탱크로부터 유압 펌프를 거쳐서 제어 밸브를 거쳐서 작동기까지 올라갔다가 작동기에서 교환하는 그 교환 라인 쪽의 그 배관을 바로 다 주갈로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파일럿갈로는 안내갈로라고도 표현합니다. 파일럿갈로는 안내갈로라고도 표현을 해서 파일럿 방식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작동률을 유도하는 갈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밸브의 작동 방식에는 직동식이 있어요. 직동식. 밸브의 작동 방식에는 직동식이 있고요. 직동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일럿 작동식이 있습니다. 직동식은 어제 수업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지난 수업에도 제가 직동식 말씀드렸을 거예요. 포펫 밸브, 포펫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계적으로 몸체 밸브의 그 포트 부분을 온오프 시킬 때 직접
직접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온오프 시키는 그런 방식이 직동식. 파일럿 작동식은 파일럿 압력을 이용해서요. 파일럿 압력을 이용해서 밸브를 온오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밸브의 종류에는 뭐가 밸브, 그러니까 압력 제어 밸브에 우리가 했던 게 릴리프 밸브 있었죠. 릴리프 밸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호도로 보자면 이렇게 밸브 틀이 있고 이렇게 안내갈로, 이게 뭐야? 파일럿 갈로죠. 이게 안내갈로 표기야. 안내갈로 표기. 이렇게 이제 스프링이나 슬라이드가 이제 있고 스프링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이 이 스풀을 이제 지지를 해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죠? 포트를 막고 있죠. 포트를 막고 있어. 근데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압력이 높아지면 안내갈로로 압이 유체가 흘러 들어가서 유압력 흘러 들어가서 여기에 차는데 여기에 차는 압력이 높아져.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스프링으로 지지하고 있는 힘보다 이 스풀을 지지하고 있는 힘보다 압력이 내부에 차 올라오는 그 압이 스프링력보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 얘를 밀죠. 스풀을 밀어서 오픈을 시켜. 그래서 쫙 떨어져. 이게 뭐야? 파일럿 작동식. 파일럿 압력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밸브를 작동시키는 이런 방식에는 직동식 타입, 파일럿 작동식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교재에 아마 5장 정도 부분에 보면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럿 갈로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플렉시블 갈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연성 갈로죠. 금속 갈로는 중심과 중심을 잘 맞춰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경우, 간을 연결할 때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플렉시블 갈로, 유연성을 갖고 있는 이런 갈로를 사용하죠. 이런 이제 플렉시블 갈로의 종류로도 볼 수도 있고, 따로 또 떼어내서 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무호스가 있어요. 유연성이 있는 갈로, 고무호스와 같은 유연성이 있는 갈로. 유연성 재질을 사용한 간이란 말이죠. 바이패스 갈로. 필요에 따라 작동률을 전체 또는 그 일부를 갈라져 나가게 하는 갈로를 바이패스 갈로라고 얘기합니다. 바이패스 갈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드레인 갈로라고 하는 것도 있죠. 드레인 갈로. 한번 말씀드렸을 거야. 드레인 갈로. 바로 유압 탱크나 또는 외부로 유압류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갈로가 드레인 갈로죠. 드레인 갈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이패스 갈로는 이게 주갈로가 있으면요, 이렇게 주갈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펌프가 있다, 이렇게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밸브들을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밸브를 이렇게 설치를 해놔. 그래서 요 밸브는 요거는 이제 닫아두고 펌프로 해서 유압 유체를 이렇게 보내. 오픈시켜서 유압류를 쫙 보내. 그러다가 이 펌프가 고장이 났어. 펌프를 수리를 해야 돼. 그런 경우에 유압류를 딱 밸브를 잠궈서 가다 놓고 펌프를 수리를 해.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펌프가 죽어도 유압류는 흘러가야지만 돼. 그런 경우는 뭐 다른 경로를 만들어 놔야죠. 다른 경로를. 그래서 평상시 정상적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는데 펌프를 잠깐 죽여서 쉬게 하거나 또는 펌프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런 이제 바이패스 갈로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돌아서 가는 이런 갈로를 만들어서 얘를 오픈시켜서 유압류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구성이 잘못됐겠죠? 이렇게 해놓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닫아버리면 이렇게 얘를 오픈을 시켜놓으면 돌아서 가겠죠. 이런 게 뭐야? 바이패스 갈로.
바이패스 갈로. 그다음에 이제 드레인 갈로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배관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이 정도 외에는. 그래서 갈로의 그 의미만 좀 주갈로의 의미, 파일럿 갈로의 의미, 플렉시블 갈로의 의미, 바이패스 갈로의 의미, 뭐 드레인 갈로의 의미 이런 의미들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현장에 또 가서 여러분들 설비 파트로 가서 기계 설비, 플랜트 설비, 뭐 설비 파트로 가서 일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은 이제 많이 접하게 되죠. 접하게 돼. 예. 그다음 가로 2번에 보면은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목적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목적. 자,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되죠.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튀어나와. 이렇게. 첫 번째는 금속관으로 배관이 곤란한 곳에 연결해 사용한다. 금속관을 사용하기에 곤란한 경우. 네,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예요. 이동하는 배관과 고정 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이동하는 배관과 고정 배관을 연결할 때 금속관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고무호스 같은 걸 사용한다 이거죠. 단거리일 때는 감아놨다가 장거리일 때는 이제 풀어놨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갈로 이렇게. 결합 부위의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변하는 이런 경우에 금속관보다는 고무호스관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2번은 두 금속관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간 연결에 사용한다. 자, 이때는 이제 고무호스를 사용해도 되고요. 꼭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고 중심과 중심이 정확히 이제 간과 간의 중심이 정확히 이렇게 맞지 않는단 말이죠. 맞지 않아. 맞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간 어긋나더라도 연결이 가능한 이런 관이면 되겠죠. 그죠? 그게 뭐야? 플렉시블 관이야. 플렉시블 관. 좀 이제 유연성을 갖고 있는 이런 칼로. 이제 두 번째 그 정리의 동그라미 2번은요. 꼭 고무호스를 100% 사용하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고무호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유연성을 갖고 있는 고무호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나온 문제 중에 보면 다음 중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걸 골라라, 적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때 주어지는 보기를 보면 여기서 정리해 놓은 5가지 중에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 그 중에 거리가 먼 걸 골라 주는 문제 형태야. 그러니까 2번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지. 2번은 꼭 100% 고무호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거리가 먼 걸 골라라 이런 얘기니까 2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얼토당토한 게 보기에 있다 그러면 그거 골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진동을 흡수하여 진동체와 격리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유압류도 탄성체죠. 적당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금속은 딱딱하죠. 금속과는 딱딱해. 진동을 받으면 균열이 가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고무호스를 사용한다 이거죠. 고무호스는 고무니까 탄성이 아주 큰 이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좋죠. 진동 흡수율, 충격 흡수율이 좋으니까 그런 경우 고무호스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5번째는 유압 회로에 서지 압력을 흡수를 위해 사용한다 그랬어요. 유압 회로에서 서지 압력을 흡수할 때 서지압, 서지압, 서지압이라는 표현은요 가도적으로 상승하는 그 압력을 서지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관이 있어요. 관이 있고 여기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밸브가 있어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유압류가 잘 흘러가죠. 유압류가 잘 흘러가. 유압류가 이렇게. 근데 얘를 서서히 닫아. 밸브를 서서히 닫아요. 그러면 이 갈로가 좁혀 들어오죠. 유압류가 통과하는 갈로가 좁혀 들어올 테니까 때려 얘를. 유압류가 밸브를 때리죠. 밸브를 때리면서 밸브 요 앞쪽에 갈로가 좁아지니까 유속은 빨라지면서 요 앞쪽의 압력은 상승하게 돼요.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밸브를 때리면서 그 충격이 발생하니까 충격파가 또 이렇게 올라가, 소닉이 발생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압이 갑자기 상승을 하게 돼요. 이런 걸 서지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뭐 서지압, 서징 현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도적으로 상승한 최대 압력을 서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지압에 발생하게 되면 충격과 진동의 수반이 되겠죠. 그죠? 그런 현상을 또 서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이제 그 현상을 또 맥동 현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서징 현상, 맥동 현상에서 가도적으로 압력이 상승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압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압력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유체의 흐름이 균일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유체의 흐름이 이제 좀 불균일적인 이런 이제 압력의 변화를 수반하는 이런 현상을 맥동 현상, 서징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지압이 발생할 경우 이런 서지압을 흡수할 목적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목적 좀 봐주시고요. 일단 세 번째 보면 간을 연결하는 방법 해가지고 5가지, 6가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보면 이제 플레어 이음이 있어요. 플레어 이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플레어 작업 박스에 보면은 플레어 작업이라고 해서 간의 선단부를 원추형 펀치로 나팔형으로 펴는 작업을 플레어 작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림 3-1을 보면 됩니다. A 그림을 보면은 플레어 작업 그림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를 블록으로 딱 잡아주고요. 관을 블록으로 딱 잡아주고 위에서 지금 원추형 모양의 펀치로 꽉 눌러주면 관이 원추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원추 모양으로 벌어지면 상대편 관을 밀어 넣어서 너트로 체결해주는 방법이 플레어 이음입니다. 그래서 플레어 이음은 플레어 작업을 동반한 간이음 방법으로서 본체, 너트, 슬립으로 구성이 된다. 본체, 너트, 슬립으로 구성이 된다. 플레어 이음 그림 3-2를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플레어 리스 이음. 플레어 작업 없이 간을 연결하는 작업 방법이 플레어 리스 이음이 되겠죠. 그래서 커넥터, 슬리브, 너트로 구성되고 고압의 유압 배관용 연결 작업에는 이 플레어 리스 이음을 한다. 그래서 플레어 리스 이음, 플레어 이음 비교해서 봐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이음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용접 이음이 있어요. 용접으로 뭐 때우는 거죠. 전기 용접, 가스 용접 등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음 효율은 가장 좋습니다. 영구적인 이음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음 효율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나사 이음은 소형간 이음에 주로 사용합니다. 한쪽은 앞나사, 한쪽은 수나사를 내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앞나사를 내고 한쪽은 수나사를 내서 이렇게 나사를 내는 거예요. 나사를 내 가지고 테이핑을 한 다음에 이제 결합해서 이제 돌려서 체결해서 연결하는 이런 방법. 소형간 이음 주로 사용을 한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플랜지 이음. 플랜지 이음은 이제 대형간 이음에 주로 사용하죠. 플랜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중공용 단면으로 플랜지 단면에는 이렇게 이제 볼트 구멍이 뚫려 있죠. 볼트 구멍이 되어 있어요. 이 플랜지를 여기가 이제 간에 안 찌른 것 같죠. 안 찌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프가 있으면 플랜지를 이렇게 돼요. 플랜지를 여기를 대서 이제 용접으로 이렇게 떼워 파이프에다가 용접으로 떼워 플랜지를 붙인다 이거죠. 파이프에 이 플랜지를 붙여. 상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랜지를 붙여요. 플랜지를 붙여놓고 볼트로 조이는 거죠. 볼트로 조여. 볼트로 조여놔. 이런 식으로 볼트로 조여놔. 이런 방법이 이제 바로 플랜지 이음입니다. 플랜지 이음. 대형관 이음에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플레어 이음, 플레어리스 이음, 용접 이음, 나사 이음, 플랜지 이음 이렇게 6가지 작업이 있는데 플랜지 이음은 대형관 이음이니까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용접이 될 수 있는데 용접도 뭐 소형관일 경우에는 용접보다는 뭐야? 나사를 사용하는 거고. 나사 이음 아니면 플레어 이음 아니면 플레어리스 이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니까요. 알아두시고 그다음 하나 더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을 이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수입을 이음. 그래서 요거는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이음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화전에 열어보면은 거기 그 호스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말굽형 모양의 밸브에 연결하는 이런 방법이 수입을 이음. 아니면 소방차에 보면은 이제 그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그 밸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연결 이음 방법을 수입을 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방향 조절이 가능한 팔굽 모양, 말굽 모양이 아니라 팔굽 모양의 고정이음을 수입을 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시험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유학공학 교재들에 보게 되면 이 간이음 방법에 이제 수입을 이음이 추가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배관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실장치부터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